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준입니다. 오늘 강의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그 탈원전을 주장하는 분들, 그 다음에 무슨 좌파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그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어, 이분들이 어떤 뭐 거짓말이나 이런 거에 아주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론적인 걸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좀 모아보고 이분들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주장, 저들의 주장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좀 날카로운 표현이 있지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말들이 있죠. 현 정부에서 원전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 정부에서 건설한 것이 준공된 거지 이 정부에서 착공한 것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에 진입했다 뭐 그래가지고 언론에 뭐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기를 자기가 한 거 아닌 거 가지고는 자랑하지 말기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다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서 원전 늘어난 것은 이 정부의 공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소는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제 탈원전이 진행되는 것이고 아직은 뭐 시작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된다는 의미가 이제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다 없어지는 데는 수명까지 다 쓰는 데는 60년 걸린다 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낙하산 없이 뛰어내렸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 뭐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 밑에 쓴 것처럼 어떤 마을의 인구가 뭐 큰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새로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마을은 인구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이 안 된 것이 탈원전이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탈원전은 아닙니다. 또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 말 바꾸기를 많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킬로와트아워당 60원, 석탄은 80원, 그리고 이제 LNG는 120원, 재생에너지는 200원이죠. 근데 이제 지금 공급하는 가격은 110원이죠. 그래서 지금 탈원전 정책은 110원보다 싼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110원보다 비싼 LNG와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맥주 한 잔 가격만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TV 토론회나 이런 데서 보면 사회자들이 그 정도면 뭐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얘기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현 정권 내에서는 오르지 않는다. 혹은 당분간은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하고 나면 탈원전 정책이 다 끝나고 나면 전기 요금이 얼마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사실은 당분간이나 현 정부 내에서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질문을 비껴나간 답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더니 최근엔 드디어 우리가 이제 기후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좀 정당한 가격을 내야 된다. 이거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 바꾸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차 전력수급과 제9차 전력수급 계획에 제가 이제 전력심의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 전력수급 계획을 이행하는데 하고 나면은 전기요금이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계산을 안 해봤다 이런 거예요. 원래 전력수급 계획 수립할 때 경제성 분석을 제일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안 해봤을 리 없는데 이제 안 내놓고 계산을 안 해봤다고 우기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최근에서는 연료비 연동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가 뭐 지난 분기에 3개월 평균보다 올라가면 그 연료비 올라간 것만큼을 더 받겠다. 뭐 이게 연동제의 개념인데 이게 그러니까 연료비를 받는 거지 전기요금 올린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원전 수출은
지원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범정부 지원 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이라는 것이 건설, 그다음에 경제성, 가격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수출이 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그냥 국가 경쟁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프랑스에서는 뭐 원자력 발전소 프랑스 걸 도입하면 제2 루브르 박물관을 지어주겠다. 또 중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국방도 내가 해주겠다. 뭐 거기 필요한 인력 교육 훈련도 시켜주겠다. 뭐 이런 조건들을 걸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문화의 영역이나 교육의 영역이나 국방의 영역이죠. 산업부의 영역이 아니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화, 뭐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범정부 체제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북한의 그 캐도 사업을 할 때도 경수로 기획단이라 그래서 통일부 산하에 뭐 외교부, 안기부, 뭐 저기 산업부, 과기부, 한전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합쳐서 일하는 경수로 기획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수출하는 데는 그거보다 더 큰 기획단이 있는데 딸랑 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 뭐 이런 사람들 몇 명이 뛰면서 수출은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가증한 일이죠.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제일 문제라고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에너지 정책은 안정적인 공급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으로 할 거냐, 석탄으로 할 거냐, 재생 에너지로 할 거냐 하는 거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정책은 목표가 없습니다. 수단만 있어요. 재생에너지 늘리자, 원자력 줄이자, 수단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량 미달의 정책이라는 거고 공약이라는 것이 이행되려면 일단 공무원들이 그 공약이 지금 이행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을 모아서 검토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보통 정책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책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면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고 기간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다 하는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갖다 국민들에게 공표해 가지고 이제 심도 조절이라는 걸 하죠. 그래갖고 빨리 해야 되겠다, 천천히 해야 되겠다. 뭐 이걸 한 후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은 공약 이퀄 이행입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바로 발표하고 그냥 바로 이행입니다. 뭐 정책화의 과정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이제 전혀 없어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제왕적 정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떤 그 무모한 정책들입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뭐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원자력과 석탄이 차지하던 부분이 70%고 재생에너지는 지금 5%인데 기껏해야 뭐 20% 30%밖에 못 늘리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LNG로 다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이 탈핵 정책, 탈원전 정책은 LNG 확대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LNG와 원자력이 붙어있는 서로 겨루는 상태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생에너지랑 원자력이 겨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2017년에 한 2조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한 4조 가까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가 10%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건데 재생에너지가 한 30%, 40% 이렇게 되면 40조, 50조까지 보조금이 늘어납니다. 아마 우리 경제로 이것들을 감당하고 나면은 어떤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재생에너지 지금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앞으로 싸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앞으로 싸지면 싸진 다음에 공급해야지 지금 공급하는 건 다 낭비란 얘기인데도 뿌덕불 앞으로 싸진다면서 지금 비싼 걸 갖다가 지금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 8차 전력 수급 계획과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다가 뭐 예컨대 영흥 2호기를 건설한다. 준공이 언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표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발전소 이름이나 부지가 없습니다. 그냥 재생에너지 몇 기가와트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도 부지도 결정되지 않은 목표만의 계획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전력 수급, 수요를 공급하는 계획은 반드시 수요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공급을 못했어. 미안해. 이러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뭐 연구 계획 같으면야 좀 1, 2년 늦어질 수도 있지만 수급 계획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있는 발전소의 이행력입니다. 건설하는 시기에 건설할 것이냐. 이것들 이행력이라는 것들이 담보되어야 되는 정책인데 이행력은커녕 그냥 재생에너지 2기가와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믿고 우리 국민이 이제 정전 안 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추산 없었고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재생에너지를 그만큼 깔려 그러면 부지는 얼마나 필요하고 보조금은 얼마큼 들어갈 거며 전기요금은 얼마나 올라가고 솔라 패널 폐기물은 얼마큼인지 계산해 와라. 그래도 계산해 오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해도 계산해 오지 않습니다. 아주 힘이 강합니다. 또 재생에너지가 대세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세라는 거는 무슨 정치적인 것들이나 어떤 패션이나 이런 것들은 대세지만 과학은 대세가 아니죠. 1 더하기 1은 2인 것이 대세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과학적 진실과 사회적 진실이 있습니다. 과학적 진실은 천동설, 천동설이고요. 지동설이고, 과학적 진실은 지동설이고, 땅이 태양 주변을 돈다 이거고요. 이제 사회적 진실은 천동설입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이제 돌아간다. 해와 달이 돌아간다. 이게 천동설이죠. 사회적 진실은 천동설이고 과학적 진실은 지동설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진실은 다수가 믿는 것이 진실입니다.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이제 사회적 진실이 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정치의 영역은 사회적 진실이 통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감일 것 같다라고 다수가 믿으면 그 사람이 감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2차 전지가 오른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2차 전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적 진실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회적 진실은 이제 꺼져버리고 과학적 진실만 남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재생에너지가 대세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사회적 진실을 과학적 진실에 이제 우선하는 표현이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